KBS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나운서 도경환,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게 제 아나운서 입사하고 꿈이었어요. 오, 꿈을 진짜 이뤘네요. 그 꿈을 이루는 날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제목이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일반 사원 입에서 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렇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방송 프로그램 제목 맞냐? 네. 특히 KBS 프로그램 제목 맞냐? 특히 일텔레비전 제목 맞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길 가다가도 이렇게 상가에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보면은 나도 미쳐가지고 진짜 그렇죠. 막 서게 되거든요. 네. 뭔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또 가끔 나오면서 생각이 아니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가 남긴 어허. 하실까. 아하. 이거 지나가다가 그냥 파격 세일, 뭐 땡처리 이러면은 좀 확 안 오는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면 네. 뭐 얼마나 미쳤길래 그렇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죠.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쁜 뜻은 아니고요. 아름다울 미. 그렇죠. 러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미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이 마음씨만 좋으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한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에 우와. 선정된 총 10개의 기업을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이번에 이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기준? 텐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기준은 이렇게 성과 공유입니다. 성과 공유. 생소하실 거예요. 성과를 네. 공유한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성공한 기업 구글하면 엄청나게 그 근로자의 어떤 복지나 우수인재 확보, 인적 자원 이쪽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결국은 혁신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이 혁신이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 어떤 경쟁력으로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결국 우수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 교수님, 이 오늘 출연하는 두 개 기업은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예, 요즘 우리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화두는 뭐죠? 워라밸입니다. 워라밸입니다. 워라밸 이슈죠 뭐. 워크, 일과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월급 많이 준다, 그러면 좋은 회사야.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이 일이 나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작용하는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오늘 나온 이 두 기업은요, 정말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보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두 분 말씀만 들어보면 오늘 대단한 회사 두 팀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회사를 오늘 만나게 될지 자, 사진 보여주시죠. 우와 대박. 저 북카페 아니에요? 저거는 거의 뭐 서점, 그 회사 옆에 서점. 키즈카페 느낌도 나는데. 그렇죠. 예. 살짝 오른쪽에 미끄럼틀이 있을 것 같고. 미끄럼. 야 저기 회사라면 너무 좋다.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실제 해시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2천만 원. 정년 100세? 설마. 에이. 아니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년이 100세라는 거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감이 오세요, 네네, 김혜준 씨? 알 것 같아요. 정년 100세를 채우면 2천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월급 2천만 원 아니겠죠? 월급이 2천만 원. 그러니까요. 진짜 미친 거고. 알고 앉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이 과연 어떤 돈인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회사 만나보시죠. 어머. 알겠다. 자, 이곳입니다. 당구장. 당구대 그 저기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가요? 일단 저희가 해시태그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뻥 먹고 알 먹고 계란 회사인가요? 이 멘트 약간 네. 금융회사 냄새나요. 금융회사? 금융회사? 껌 먹고 알 먹고 둥지 떼서 불 떼고. 뭔가 이자가 들어오고. 계란을 들어오고.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약간 다단계 같기도 하고. 다단계는 아니고. 아니 다단계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자, 과연 받는 게 가장 쉬운 회사는 어딘지 또 정년 100세 회사는 어딘지 확인을 직접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전 8시 50분
오늘도 지각을 면하기 위해 달려오는 발소리들. 저 회사원들의 하지만 일상이죠. 흐트러지지 않는 우아한 몸짓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나. 저 출근하면서 웃는 분 처음 봤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로 활 찼다. 8시 출근 박사원도 다 다르네요. 출근이 아니 출근 시간이 저렇게 다 다른가요? 그럴 수가 있나? 탄력 근무. 지각을 했냐고? 나의 출근 시간은 10시. 딱 좋다. 내 옆엔 김서님도 백사원도 김책임도 있다. 그리고 저 건너 사장님도 있다. 사장님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해맑게 웃고 계신데. 설마 사장님이 제 옆자리에 오실 줄 몰랐어요. 누구지? 저는 쇼핑몰도 자주 들어가서 쇼핑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정말 퇴사하고 싶었다니까요. 어머 이건 또 뭐야? 이거 바로 꿀맛 같은 낮잠. 대박이다. 심지어 낮잠을 야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회사는 휴넷. 1999년 설립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까지 섭렵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다. 네. 2012년부터는 중국 시장도 접수했다. 직원 수 300여 명, 연매출 300여억 원. 고용노동부에서 뽑힌 무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그야말로 워라밸을 아, 너무 좋다. 이런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바로 행복 경영이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통하는 법이니까. 진짜 면접이란 그런데 단어. 사실 한 달 동안 회식은 몇 번이나 하실 건가요? 어머, 이건 뭔가요? 이게 뭐예요? 누가 누구를 면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바로 팀장 면접 현장. 우리 회사는 팀원이 팀장을 면접 본다. 이게 가능해요? 회식은 원하시는 만큼 퇴근은 칼퇴할 거고 더 있으면 못 먹습니다. 이젠 새로 뽑힌 팀장님의 선택의 시간이다. 뽑아주세요. 아, 동호회로 유치하고 싶어서. 육아동호예요? 모두가 간절하게 구애의 눈빛을 보낸다. 팀장님만 들어오면 회원수 달성이다. 아, 회원수가 많아야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군요. 아, 지원금이 있어요. 아 지원비가 있구나. 공부를 한다. 오늘도 한다. 하루에 1시간씩 365일 한다. 2천만 원이면은? 구입비만 2천만 원. 내 너무한데요? 원룸 보증금과 맞먹는다. 어머, 어머, 어머. 한 권을 읽고, 2권을 읽고, 3권, 4권 계속해서 읽으면 지식도 쌓고 독서왕도 되고, 학점을 채워 승진도 한다. 학점은 내가 꼴찌다. 매주 금요일엔 강의도 듣는다. 질문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도, 서경덕 교수도, 송기령 박사도 함께했다. 5년 동안 진행된 이 시간 덕에 나는 무려 500명의 공짜 강의를 들었다. 오랜만에 초집중의 업무를 하는데 누군가 방해한다. 촌스러운 향기 폴폴 날리며 워크숍 가는 2사람 때문이다. 전 직원? 사실 2사람 해외여행 처음이다. 어머. 이렇게 하루하루 일해 15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연금도 준다. 경력을 가득 채운 빛나는 저 얼굴. 그리고 내 꿈은 이곳에 내 얼굴이 자리하는 것이다. 물론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년 100세를 넘길 거다. 다음 회사입니다. 다음 회사입니다. 온다. 내려온다. 이게 뭔가요? 시리얼 벼락이 쏟아져 내려온다. 아니다. 이것은 도벼락인가요? 저분이 미치신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 것보다. 짧은 거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꿈? 아, 꿈이었네요. 아니, 실제 상황이다. 매일 아침 셔틀버스와 함께 도착한 이곳.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직장 CR푸드다. 받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여기는 CR푸드. 나는 5년차 직원 박대리다. 우리 회사는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도 위생이다. 푸드 회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위생에 목숨 건 이유. 이곳은 식품 회사이기 때문이다. 아까 그 시리얼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이에요. 직원 83명을 둔 국내 최초 순수 국내 기반 토종 시리얼 전문 회사 CR푸드. 아, 국내 기술을 만드는 국내 기술입니다. 그리고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시리얼처럼. 오늘 난 출근하자마자 성과급을 받았다. 오래된 중고차는 헐값에 팔리지만 오래된 직원에게는 돈이 들어온다. 5년 일한 나는 30만 원을 받고 10년 일한 과장님은 50만 원의 제주도 여행권. 20년 일할 부장님은 하와이를 꿈꾸며 오늘도 훌라 춤을 춘다. 결전의 날, 오늘 난 승부사가 된다. 내가 벌일 단판은 바로 이것. 1차도 술을 먹고 회식 문화. 2차도 술을 먹고 3차도 술을 먹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라고 제안하시는 건가 봐요. 하고 대차게 외치면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입금이다. 업무 제한 1위 상금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 와.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겠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영어든 태국어든 그래도 지원이 됩니다. 그게 무려 스와힐리어일지라도 입금이다. 아니, 뭐만 하면 입금을 해주시네. 피고 싶다, 뿜고 싶다. 아, 금연이라는데. 아, 하지만 장장 6개월간 참아왔다. 그리고 오늘 금연 성공 격려금이 초스피드로 입금됐다. 입금의 순간은 언제 어디서든 계속된다. 엊그제 등남한 나도, 고등학생 아들을 둔 과장님도, 삼수생 입학시킨 부장님도 오늘 모두 입금됐다. 3쿠션 파티를 벌여도, 발바닥 땀나게 셔틀콕을 날려도, 발재간만 현란한 아이디 메실러브의 슈퍼 울트라 초특급 취미 활동이나 건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는 회사인가 봐요. 동호회 지원금이 들어왔다. 여봉봉 우리 여봉 생일 축하해. 설마 와이프 생일에도 그런 거 아니겠죠? 나 오늘 일찍 들어간다. 4시 30분에 4시 30분에 퇴근하는 회사가 있네요. 외식권. 물어봤는다. 이것은 깨꿈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와. 야, 시리얼도 아이고. 이걸 이거 아우. 네. 진짜 놀랍다. 진짜 놀라워요. 그야말로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뿌려진 그 시리얼 있죠? 네. 그건 비품이랍니다. 비품. 예, 오해하지 마시길. 이제 탄력 근무제라는 게 굉장히 부러운데 이게 맞아요. 바로 이제 워라밸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왜 주부 입장에서 보면은 워킹맘들은 그렇게 좀 탄력 근무제 하면은 너무 좋은 좋아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 보면서 정말 왜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얘기를 했는지 너무 다 알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실제로 금연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맞아. 금연 성공 이 사례. 돈 받으신 분 있다면서요? 누구십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와. 금연을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6개월 후에 뭐 피 검사 같은 거 해요? 예. 사장님이 이 피 검사하는 건 아직 모르겠고요. 양심에 맡겨.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포상금으로? 저 와이프한테 다 주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시리얼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매장에 가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외국 기업. 근데 한국 국내 최초, 그 다음에
신기술 100% 국산 기술로. 그래서 정말 그 승부수를 이제 걸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업 모두 이런 고용노동부나 이런 기관에서 우수 사례로 이렇게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휴넷 직원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 회사 규모에 비해서 사내 복지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도서 구매 비용이 아까 나왔듯이 연간 2천만 원이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직원들을 위해 비치된 과일 냉장고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과일들을 구매하는 비용이 매주 한 3-40만 원씩 그것도 연간 2천만 원이죠. 과일만요? 네, 과일만요. 근데 무엇보다 아까 VCR 보셨지만 네. 저희 전 직원이 이제 해외 워크숍으로 여름마다 가는데 그 세상에. 비용이 연간 3억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런 비용들을 합치면 정말 대기업과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반영이 안 돼요. 그만 좀 복지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들 과일 이 정도 먹었으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경영팀이 더 불안해하고 경영팀이 오히려 말리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고 있고요. 사장실이 없다라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거는 뭐 굳이 사장실이 있어도 누구를 되거든요. 위한 사장실이 없는 건가? 네, 아무래도 사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되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외부 행사를 다녀오시다 보면은 양손가득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실 때가 많은데 기념품. 네네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잘 나눠주시는데요. 저는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념품. 네. 제일 그러면 기억에 남는 기념품이 뭐가 있나요? 서울대 로고가 박힌 텀블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텀블러. 저 같으면 텀블러 안 받고 제일 먼데 앉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그냥 저 조직의 문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장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그렇습니다. KBS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 첫 번째 주인공 사장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휴넷의 조영탁 사장님, CR푸드의 이상범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껌 좀 씹어본 남자야.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작 본인은 워라밸을 포기했다. 휴넷 사장 조영탁. 특기는 아재 개그, 알고 보면 메모 왕, 시리얼만큼은 장금이를 능가합니다. 절대 미각의 소유자 CR푸드 이상범. 방송은 아마 두 분이 처음이시거나 자주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긴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안 떨리세요? 아, 원래 좀 떨려야 되는데 네. 직원들이 같이 있어서, 나와서. 네, 든든합니다. 우리 이상범 사장님도 참 인상이 푸근해 보이시는데. 예. 저들 회사가 충북 제천에 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죠. 예.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게 닮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일하시니까. 조영탁 사장님 껌 좀 씹어오셨다 알았는데 요게 보통은 이제 학창시절에 좀 놀아봤던 사람들이 이제 껌 좀 씹었다. 진짜 껌을 씹으신 건 아니죠? 제가 평상시에 회사에서 계속 껌을 씹고 있거든요. 아, 진짜 껌을 씹으시죠? 책상에도 껌이 막 널려 있고. 근데 제가 습관이 네. 껌 씹는 습관하고 산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둘 다가 굉장히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고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씹는다는 것이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치과 회사의 말이니까 되게 신뢰가 가네요. 그리고 이상범 사장님은 네. 메모왕이라고 아까 맞아요. 프로필에 나왔는데 주로 어떤 메모를 하세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제 성공을 할지 이제 실패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본 거는 다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세봤더니 23권을 메모를 했더라고요. 그 기록도 써가지고 언젠가 저도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실제로
경영해본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제가 될것 사겠습니다.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두 사장님을 모셨는데 네. 말하는 마음과 실제 속마음은 어떤지 저희가 특별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 과학 장비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제작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장실을 두지 않는 이유.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시 아니다. 아니다. 감시는 아니다. 오, 감시 아니다. 감시는 아니다. 오, 감시 아니다. 정년 100세. 내가 오래 일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 사실은. 정년 100세.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가능인가요? 오, 맞았어요. 또. 저도 오래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직원들도 정년에 구애받지 말고 평생 열심히 일하자 이런 뜻으로. 너무 좋아요. 자, 바로 질문 가겠습니다. 직원 복지 솔직히 줄이고 싶지만 직원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 억지로 유지한다. 날카롭대요. 아닙니다. 아니요. 자, 정답은 네. 속으로 사실 조금 그러시죠. 근데 이거 되게 약간 기계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김영규 씨 한번 쳐보시고요. 이상한데요?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유나와 결혼하겠다. 그럼요. 합니다. 반응 무조건 봅니다, 합니다. 반응. 넘어가면은 귀 빨개요, 지금? 기계가 이상한데. 기계는 정확하네요. 예. 기계는 좋네요. 예. 기계가 많이 정확해졌네요. 네. 그 조영탁 대표님의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선하고 양심적인 사장님이라는 게 진실된. 첨단 기술로 인해서 밝혀졌고요.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하실 사장님은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부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보다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신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사실은 제대로 회사가 이게 시리얼 회사가요. 예. 이게 곡물을 튀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뻥튀기 회사거든요. 워낙 뻥을 많이 까고 살아가지고 지금 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 뻥을 까시다니요. 저기. 근데 이거 되게 날카로워요. 업무 제한 솔직히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 볼게요. 네. 요거.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아까 노트가 23권이었죠, 메모 노트. 있었죠. 자, 경영 메모 노트 사실은 살생부다. 아닙니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요거 센데? 이상한데. 아니 우리 사장님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예. 여기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그래요? 나올 겁니다. 자,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또 결혼하겠다. 아닙니다. 진실 나왔어. 이거 안 할 거잖아요. 이거 방송 나갈 거예요. 나갑니다, 이거. 예. 아유, 이게 나갈 거잖아요. 너무 솔직하시네. 아니, 재밌으라고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서 진실이어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제안 주고 그러면 뭐 상금도 주셔야지 또 들어줘야지 적용해야지 좀 귀찮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큰 근육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는데요. 작은 근육은 생산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내거든요. 위에서는 잘 몰라요. 작업자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게 편합니다라고 업무 제안을 내면 그게 생산성 향상의 1번이 되거든요. 자기 얘기가 위에 건의를 했는데 들려줘야 보람이 있잖아요. 더더욱이나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게 사장실을 안 두고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들은 이제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들이 직급에 따라서 누가 발언했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의사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꾸준하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년이 이제 휴직 같은 경우는 100세라고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행복기금 1호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시네요. 제가 휴내 초기부터 창업부터 지금까지 19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100세까지 제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정년 100세 보장이라는 건 사실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예인들도 대부분 롤모델이 송혜 선생님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네. 100세 정년이면 내 아들이 먼저 정년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슬퍼. 그죠? 나는 97살에 다니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휴넷으로 계속 입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장님이 뭐 이렇게 경력금, 뭐 포상금 이렇게 막 아낌없이 퍼주다 보면 사장님이 진짜 정작 남는 게 있으실까? 또 아내분 걱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우리 상범 대표님께 걱정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남는 게 있으시죠? 예, 그래도?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기술 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싼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사실은 직원들 복리도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소비자한테 가격으로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직원이 계셔서 제가 모셨어요. 제가 이제 행복 결혼 공제라는 제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제가 30만 원, 이제 기업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제천시와 충청북도에서 이제 30만 원씩 5년간 총 5천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아니 그럼 결혼하면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이제 적금처럼 넣어서 네. 이제 5년 후에 받는 식으로. 5년 후에? 예.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결혼만 이제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결혼할 때 사장님께 주례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부탁을 받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주례 봐주시면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자, CR푸드가 이런 회사가 되기까지 저희가 성공 비결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사장님의 하루를 탐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제천 깊은 산골에 위치한 이상범 사장의 집. 매일 아침 일주일에 가장 먼저 찾는 아니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어머 자연인 저도 예. 뭐야 이게? 이야 여기 있어요. 알 아니에요? 어제 난 거예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어제 난 달걀? 나는 자연인. 구구구구구구. 이리 와. 밥 먹자 이리 와. 닭들을 저렇게 어떡해요? 구구구구. 구구구. 그런데 닭들의 아침밥이 좀 특별한데요. 지금 하루 종일 먹어요. 잘 먹네요. 대한민국에서 시리얼 먹는다고 우리 닭분이 없을 거예요. 영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달걀을 실하게 놨잖아요. 왜냐면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알 좀 여기다 놔. 알 좀. 저기 찾으러 다니지 말게. 빠이빠이. 이제 본인 아침밥을 챙길 차례. 그렇죠. 세상에. 메뉴는 달걀이네요. 아니 달걀 색깔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달기랑 물물 교환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노란 자가 되게 커요. 시리얼 주고 난 날달걀을 그냥 뭐야? 여기는 달걀을. 달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야 시리얼에 대한 자부심이 저기서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이상범 사장. 도착한 곳은 검도장입니다. 바쁜 일과에도 짬을 내 틈틈이 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출신이 제조업을 한다는 건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또 다른 영역의 부담감들이 어딘간 저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소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저는 검도였어요.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이상범 사장. 완전히 다른 분야인 제조업으로 창업을 결심했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함께 사는 세상을 하고 싶었어요. 땀 흘려서 일해서. 제조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환산을 하잖아요. 정직하게 배분되고 정직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오, 훌륭하시다. CR푸드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 로열티를 지불해오던 시리얼 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술 기반이 없어 모두 엄두조차 못 낸 시리얼 회사 창업에 이상범 사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저 포대에 올라타면은 반드시 내가 세계 1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쏙더라고요. 하면은 세계 1등하고 부딪혀보자. 그래서 시리얼을 택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렵다는 생각은 했지 포기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직원들 어떻게 해 저거? 나보고 따라왔는데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안 되더라. 이제 그런 게 저를 버티게 했던 제일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집념과 책임감. 결코 순탄치 않았던 시간들.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믿고 함께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요. 사람이 최고예요. 어떤 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다예요. 우리 직원들과 사장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이 공간이고 이 직원을 대우해 주는 게 사장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의 성공이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상범 사장. 직원을 향한 마음이 각별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려면 내가 뭔 짓을 해야 되는 건지 사장으로서 자세도 가담있게 되고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표현 다른 거 없잖아요. 급여와 복지 원칙의 3분의 1은 직원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래요. 맛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CR푸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군요. 보유 중인 자체 기술을 100분 활용해 간편하게 먹는 시리얼바, 유기농 쌀을 이용한 시리얼 등 더 큰 비상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된 시리얼바의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는 날. 세 종류의 시리얼바를 드실 텐데 드셔보시고 제품을 구매할 제품에 대한 한 개 제품을 선택해서 주시면 돼요. 브랜드 인지도 없이 오직 맛 하나로 타사 제품과 동등하게 경쟁해 소비자들에게 솔직히 평가받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이상범 사장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주 쫄깃쫄깃해요. 우리가 어떨까? 긴장 너무 많이 돼요. 이게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깐깐한 주부평가단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자, 노란색 제품이 가장 맛있었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네, 네 분. 빨간색 제품이 가장 맛있었다. 손들어 주세요. 없으세요? 초록색 제품이 가장 맛있었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자신감도 좀 얻고 저쪽으로 제품 컨셉을 좀 더 잡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CR푸드. 이들의 거침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뒤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제가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인 CR입니다. CR이. CR이.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달려가네요. 원래 저 이름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는 조각상입니다. 그래 쟤들이 저걸 이름을 전직원 공모해서 CR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나이 51살 때 시리얼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 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본 순간 바로 저거다. 저 프로젝트에 올라탄다면 저 파도에 탄다면 언젠가 세계에서 반드시 1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그런 영감이 가슴에 팍 솟아오르더라고요. 와. 2007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짓고 많은 인재가 모여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렵게 시제품이 개발이 되고 맥주를 마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오다로서 3억 2천의 제품을 받았는데 막상 제품을 생산해 보니까 2% 부족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제품이었어요. 비슷비슷해 보였는데 품질이 안 된 제품을 판다는 건 제돌 회사로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CR 푸드는 CR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도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우리 거래처를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납품 날짜를 연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기계적인 해결 문제, 생산 공정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접근해 가다 보니까 드디어 마침내 저들이 시리어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바람이 이것만 부는 건 아닙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전국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전국 슈퍼마켓에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브랜드도 알려지질 않고 또 영업 전략도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8억의 결손이 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난감한 시기가 또 다시 돌아오고 회사가 그야말로 휘청휘청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살려준 건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대금 납입길은 다가왔는데 저는 허둥지둥하고 뭐 우왕좌왕 뭐 돈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거래업체에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어머. 대금 기일을 연장시키고 와. 또 분납을 가능하도록 다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아유. 그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애사심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오늘의 저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람은 계속 많이 불 거라고 예상되지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이 있다면 바람이 아닌 태풍이 몰아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바람이 불어도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함께 견뎌준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시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원이 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뭉클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상범 사장님께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 사우가 한 명 더 계시대요. 저희 딸이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한 장 보냈는데 그 사진에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왜? 깜짝 놀랐죠. 뭔가요? 그때 이제 6월이었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미국 출장을 가셨어요. 네. 출장을 가셔서 잠깐 시간이 되셔가지고 밴쿠버까지 가셔가지고 저희 딸 연락해서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친근하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아주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를 또 추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원 출장지가 어디였다고요? 라스베가스. LA에서 밴쿠버까지? 국경을 넘으셨다고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 딸이어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사장님? 그러네. 이름이 주연이거든요. 이름까지. 늘 가깝게 있잖아요, 옆에요. 직원과. 네, 김 부장이 또 우리 회사에 10년 차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는 거죠. 근데 성장 그 과정까지. 사이에 어학연수 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 힘들어 바로 그 기한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그러지 마라. 나갔을 때, 젊었을 때 가서 새로운 세상에 부딪혀봐야지. 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오는 길에 들려서 잠깐 얼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빠 된 마음으로 가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시원하세 조영탁 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가 끝났으니까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네. 야요. 분위기 좋죠. 네.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뒷담회 현장인가요? 그렇게 공부만 하셔가지고. 뭐가 뒷담화인가요? 저런 것도 있어야죠, 직원끼리. 여기 있는 우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죠. 야. 저런 게 제일 재밌긴 한데. 출퇴근 유연제를 시행 중인 휴넷. 오늘도 텅 빈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은 조영탁 사장입니다.
자율 출근도 네.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장님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못 누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 자율이죠. 제가 하고 싶은 때 출근하는 거니까. 이른 출근 후 10개의 조간신문을 꼼꼼히 읽는 조영탁 사장.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의 오랜 습관이죠. 경영자가 미래를 읽지 않고 경영하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신문에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읽고 아침에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는 수단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학구적인 문 얘기. 아이고. 사장실을 아이고. 좀 알겠죠. 사장님마다 느껴요. 빨리 와도 늦게 오는 것 같아. 직원들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등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조영탁 사장. 제가 직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면 정보의 실도 적어지고 빨라지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 특별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는데요. 전체 직원들이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우리 직원 한 명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내 컴퓨터 이용 시 직원의 이름을 묻는 퀴즈가 나오는 기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 이름을 외우고 싶은데 이게 300명이 되게 되게 쉽지 않아요. 계속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외우게 하고 이렇게 실제로 직원들이 복도 지나갈 때나 회식할 때 자기 이름 부르면서 질문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맞아. 하루가 딱 차이죠. 진짜 기분 좋아질 것 같아. 이름을 다 아시네. 태홍, 머리 염색한 거야? 이야, 기분 좋겠다. 염색 안 했어? 빠져서 그래? 완전히 달라졌는데? 친근하게 직원들에게 다가가 직원과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하는 조영탁 사장. 회사 곳곳에서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조영탁 사장은 매달 직원들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의 입장과 생각 차이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영탁 사장이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기업 근무 시절 수직적 조직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영탁 사장은 이상적인 경영자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회사 일을 하며 회계사에 대학원 공부까지 병행했는데요. 사장님 너무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 그래서 항상 독후감을 올리시거든. 요즘 사장님 독후감? 우리 책상에 그 책이 와 있어. 똑 썰어. 추석 때도 추석 연휴 추천 도서. 추석 연휴에 추천 도서. 조영탁 사장의 유별난 책사랑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전부 다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나 회사가 해야 될 일이다. 독서왕 사장님답게 회사 내엔 북카페까지 조성했는데요. 한 해 도서 구입비만 무려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냥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 휴넷에서는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혁신 아카데미인데 저희가 2006년부터 지난 13년 가까이 한 450회. 매주 금요일은 아예 공부하는 날로 지정. 유명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참여하시고. 제 목표 중에 하나는 휴넷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우리가 교육회사인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사장님이 우리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근데 정말 2명, 3명, 지금 300인이 넘는 회사로 만들기까지는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 회사에 대한 비전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여기 와서 좀 버겁다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성장하고
쉽지 않은데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위하여! 위하여! 급한 마음이네요. 배우고 또 때를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기보다는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저 회사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GIM이라는 단어 아세요? M자를 빼면은 레스토랑으로 나오는데. TMI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TGIM은 Thanks God It's a Monday라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신난다, 월요일이라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반대되는 게 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을 감사하다니. TGIF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직장인들은 사실 TGIF를 좋아하죠. 네. 그렇죠. 우리말로 TGIF가 뭐죠? 불금이죠, 불금. 네. 저도 불금 되게 좋아합니다. 월요일에는 회사 가기 싫죠. 이걸 우리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회사가 직원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어하는 회사만 만들 수 있으면 그 회사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이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갈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그리고 주말이면 월요일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다. 사장님만 그러실. 아쉽게도 저희 회사 얘기는 아니고요. 자포스라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신발판 회사인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포스 본사를 방문해봤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한 얘기인데요. 콜센터는 감정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포스의 콜센터를 가봤더니 그냥 사무실 같지 않고 파티장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얼굴 표정이 밝고 서로 너무 신나게 토론하면서 고객들과 대화하는 것도 막 너무 신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우리 회사도 TGIM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돈을 벌더라도 직원들을 못 사게 굴고 또 고객들을 속이고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나쁜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회사는 역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와주면 결국 그 사람들도 나를 계속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가장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가장 추구해주는 행복경영이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 최고 경영자들, 정말 유명한 최고 경영자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주보다는 고객을 더 우선시하고 고객보다는 직원을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2003년이거든요. 15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장님들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되게 황당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우리한테 돈을 갖다 주고 수익을 창출시켜 주잖아요. 고객보다 직원을 더 먼저 챙기겠다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기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회사는 사람이고 회사가 성공하려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정말 직원들을 잘해줘, 행복하게 해줘, 직원이 최우선이야. 그런 게 소문이 나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단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을 회사와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100% 활용해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는 회사의 의무고 사장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직원 행복경영을 통해서 직원들이 행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이 꿈꾸는 진짜 꿈의 직장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회사 정문을 들어가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또 월요일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평소에 그렇게 소통하시고 직원 행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사장님께 오늘 한 말씀 하기 위해서 한 직원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첫째를 낳고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이제 휴넷에 재취업해서 취업하고 난 다음에 둘째도 낳고 육아 휴직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휴넷이 뭐 남녀나 결혼 유무, 뭐 자녀 유무를 떠나서 다들 이제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워킹맘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끄럽지만 좀 사장님한테 감사 인사 네. 말씀드리고요. 감사의 인사였군요. 더불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사장님이 요즘 들어서 유행어로 밀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있으신데 우리 회사는 다 준비가 돼 있다. 네. 이제 매출만 나오면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저희 휴넷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대신에 육아휴직할 때 책 100권씩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해주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월요일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사장님들 얘기를 듣고 예.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이분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닌가? 그렇죠. 저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될까? 성과가 날까? 근데 아주 똑똑한 CEO 같아요. 이게 사실은 긴 관점에서 보면 투자하는 게 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고 제가 감동했던 것은요. 얼마나 직원들에게 잘해주느냐, 뭐 사장실이 밖에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정말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직원들이 감동하잖아요.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나와주고 그런 면에서 참 두 분을 만난 게 저로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성과 공유 기업이란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혜택이 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중소기업 그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신청해봐야지 이런 기업 CEO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시스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 신청은 그 관리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표자하고 근로자 한 분 선정하셔가지고 서명하신 다음에 그 협약서를 이제 업로드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고 한번 중기부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누구보다도 소탈하고 하지만 자신의 직원을 제일 사랑하는 두 사장님 두 분 만나뵈니까 그렇죠. 저희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CR푸드의 이상범 대표님. 오늘 휴넷의 행복 경영 잘 배웠습니다. 저들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본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과 공유라는 말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그게 그냥 직원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 성과 공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성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소기업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KBS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벌써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럼 모든 사장님들이 아름답게 미치는 그날까지 사장님이 미쳤어요!